갖고 있는 유일한 우주 생명체 샘플이 우리다. 자기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면 어디 가도 다른 데로 침략하려고 할 것이고요. 대본 안 보고 계신데 왜? 계속 낙서만 하고 있어, 이 얘기. 첫 번째 페이지 계속 지금. 우리 지금 여기라고. 한심하다, 한심해. 우리 와이프가 나 얼마나 부러워한 줄 알아? 나도 오빠처럼 살고 싶어. 네, 그럼 네. 이제 달을 좀 넘어서서 아. 그 이상의 한번 우주 얘기 잠깐 좀 가볼까 싶은데 예. 일단 화성이 지금 유력하게 우리의 목표로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다들 화성을 좀 큰 목표로 네네. 두고 있죠. 근데 화성은 달보다 더 어려운 게 많아요? 아니면 차라리 화성이 더 쉽습니까? 일단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오래 가는 걸리죠. 데만 해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7개월, 8개월? 7, 8개월? 네, 네.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그 정도면. 8개월. 비행기 타고 7, 8개월 가능성 있나요? 좀 크게만 만들어주시면 저는 인터넷 되고. 인터넷 안 될 수도 인터넷 안 돼. 있어요. 인터넷이 어떻게 돼? 인터넷 안 되면 안 돼. 텍스트 정도 인터넷 할 수 있겠죠. 유튜브는 절대 못 보죠. 유튜브는 아마 다운받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일단 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화성에 도착해서는 화성에 만약 도착하면 한다. 달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왜? 일단 일교차 그렇게 심하지 않고 아. 그리고 화성의 자전 주기가 하루가 24시간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지구랑 비슷하네. 25시간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구랑 이제 생활 리듬이 비슷한 거예요. 달에서는 낮이 2주일, 밤이 2주일. 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주 비행사의 입장에서는 밖에 너무 환한데 자야 그렇지. 되고 이게 생활 리듬이 네. 지구에서랑 같지가 않아요. 네. 근데 화성에 가면 우리랑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대략 우리가 익숙한 그런 생활 리듬. 그럼 마션, 영화 마션이라고 있잖아요. 뭐 네. 화성에서 감자 농사하고 막 음. 그러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정도의 이 기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실험해 볼 수 있겠죠. 그 화성의 토양 같은 건 혹시 분석이 좀 돼 있나요 지금? 지금 많이 분석은 안 돼 있지만 무인 네네네네.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분석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 물이 있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고 언젠가 거기에 물이 있었다면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있어도 우리가 못 알아볼 수도 우리가 있겠다.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은 일단 물이 있으면 물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성에 간 로버들이 그런 물의 흔적을 탐사하고 암석도 막 깨보고 그래서 네. 그 안에 혹시 생명체에 관련된 물질들이 있나 이런 걸 검사하기도 하고. 이게 그런 보면 일을 했죠. 나사가 계속 이제 막 그러잖아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후킹이야. 아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거? 아니 기사가 나오잖아요. 뭐 나사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진짜? 그리고 보면은 크게 밝혀진 거는 없는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을 때 하는 일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아주 기하학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기사가 나온다면 사실 그건 나사가 한 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사가 한 게 아닌데 마치 나사가 뭘 공식 발표한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사가 뭘 진짜 발표했을 때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비약적인 발전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수준에서 뭘 발견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지? 그런 게 이제 나사가 발표했다라고 발표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죠. 그래서 후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화성의 토양에 생물체 흔적이 있다. 네. 이러면 감자 농사랑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토양에 살 수 있는 거네요. 토양이 네, 생명이. 토양에 생명이 살 수 있다. 그리고 토양 안에 미생물이 있어야 감자가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화성의 토양이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인가를 이제 탐사를 중요하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인류가 지금 뭐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달한 상황이잖아요. 네.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인류의 기술 진보 현재 상태가 물론 이제 생명체는 또 막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꽤 높은 상황인가 아니면 우리 정도면 그냥 중간쯤일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그냥 막연하게 해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학자들이 내는 결론이 있나요? 아니면 도저히 모르겠답니까 이거는? 저는 모르겠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된 문명이 있을 수도 있고
문명이 있다면 우리가 벌써?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인류가 갖고 있는 유일한 우주 생명체 샘플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문명밖에 없고요. 우리가 사실 뭐 마야 문명 어떻게 갑자기 멸망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문명도 우리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우주에 있는 다른 문명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조금 너무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지적 생명체가 있고 꽤 발달해 있는 상태라면 우리에게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좀 호의적일? 왜냐면 이제 어찌 보면 그들도 오랜만에 이 지적 생명체를 보니까 너무 반가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과학자들 혹시 하지 않습니까? 안 하나? 우리가 SF 영화나 네. 작품에서 그런 거에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최근에 지금 저희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삼체, 넷플릭스. 삼체 시리즈 보면은 그 삼체 이 종족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딘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해요. 어딘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지구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죠. 네네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같이 살아보고 싶다. 혹은 얘네를 물리치고 우리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외계의 어떤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걔네들이 그 지속 가능한 환경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면 어디라도 그렇지. 다른 데로 침략하려고 그렇죠. 할 것이고요. 아. 부자고 곳간이 많다. 너무 좋아. 그러면 살기가 올 너무 필요가 좋아. 없죠. 만약에 그런 지적 생명체가 지구로 오면 놀러 오는 거예요. 여행하러 즐기러 온 관광. 관광. 크루즈 여행 같은 온 거죠. 예. 우주 크루즈를 해서 온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잘해주겠죠. 예. 여기 재밌는 사회가 있네. 그리고 구경하고 가겠죠. 아니 우리 지구도 과학자들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죠. 뭐 어디에 막 무슨 맞죠. 레코드판 보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합니까? 지구에 관한 정보를 새겨서 네. 제 탐사선에다가 붙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만약에 이 탐사선을 외계 지적 생명체 발견한다면 지구를 찾아와라 네. 이런 신호 혹은 지구에서 이제 굉장히 큰 전파 망원경으로 방송을 우주에다 방송을 하죠. 전파를 지금도 계속 해요? 쏘아 보내는데 네. 간혹 합니다. 매일 하고 있지는 않고 당연히 가끔 하는데 네. 이제 혹은 우리가 보내는 것보다 이제 들으려고 해요. 한 번 보내고 나서 이 답이 언제 올까. 이렇게 또 삼체를 보면은 그 맞아요. 연구원이 그 바닷속 소리 같은 거를 왜 이렇게 네. 오래 듣고 있느냐. 하루 종일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번 신호 보냈는데 몇 년 뒤에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호를 쏘고 몇 년 동안 누군가는 그 모니터링을 답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대화하다가 명 짧은 사람은 여보세요 하고 매일 있다가 여보세요도 또 하는 거 아니야. 거죠. 그렇죠. 한 번에 그나마 얘기해 주면 좀 다행인데. 그렇죠. 이거 뭐지? 이런 신호가 이제 8년 뒤에 오는 거죠. 적어도 빛의 속도 이상은 못 갈 테니까 그죠? 못 가는 게 지금은 우리의 그렇죠. 한계죠. 그러면- 근데 빛도 가다가 이제 감쇄가 되니까 뭐 신호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방향을 네네. 잘못 잡았을 수도 그러니까. 있죠. 아니,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외계에서 어떤 문명이 있어서 일단 가정하에 굉장히 발전했으면, 굉장히 발달을 했으면 우리를 발견할 확률이 우리가 그들을 발견할 확률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네. 이제 다른 별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들을 요즘에 네. 뭐 수천 개를 발견하고 예, 있는데 지금 예, 5천 개 이상 발견했는데요. 얘네들이 별 근처에 있는 굉장히 큰 행성들, 목성 같은 애들. 예, 예. 그러니까 외계인의 입장에서 태양계를 보면 네. 태양이랑 목성 정도가 보여요. 외계에서 보면 지구는 우린 잘 보이지 않는구나. 너무 작구나. 안 보여요. 예. 속상한데. 그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예, 외계에서 봤을 때 그러네. 목성 정도 돼야 이게 좀 탐지가 쉽고요. 지구형 행성들도 좀 발견이 되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지금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여기쯤 이런 게 있을까, 이런 별이 있을까, 이런 별이 있을 거는 진짜 큰 거네요. 거기. 그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 안에 있는 이제 별 근처에 다른 행성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좀 소수인 거죠.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별 주변을 도는 행성들 가운데 좀 큰 애들만 그래도 관측이 좀 가능하지. 네, 혹은 어떤 특별한 좋은 조건에 있는 그렇죠. 애들만 그렇지. 발견할 갑자기 수 뭐 있는 이렇게 거여서. 조그만 먼지 같은 게 보였다는데 이게 망원경에 낀 먼지인지 이게 진짜 저기 존재하는 지구인데. 건지. 근데 다른 거는 전파로 보면 네.
우리가 전파를 계속 쏘고 있잖아요. 네. TV 방송, 뭐 네. 인공위성 그렇죠, 통신을 그렇죠. 계속 하고 네. 있어서 그런 파장에서 보면 지구가 좀 보일 수 있죠. 쟤네들이 자꾸 뭘 쏘고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막 계속 뭔가- 그 파장에서 보면 여기가 밝은 거예요. 아. 태양 근처에 이상하게 전파를 많이 쏘는 전파에서만 밝게 보이는 네. 행성이 있다. 어. 그러면 그걸 찾아서 올 가능성은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조금 그래도 힘이 나네요. 힘이 조금 네. 힘이 나요? 나요. 아니 확실히 그 지구형 행성이 그래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높죠, 예를 들어 높죠. 목성 같은 데는 그쵸. 목성에 표면이 없잖아요. 그 가스 쑥 빠지는 행성인 거거든요. 거죠. 예, 예. 예. 그냥 쑥. 어? 목성은 기체로 돼 있어서 거기 언제부터 쑥. 밝혀졌어요? 그쵸. 목성 기체인 거예요? 응. 형님 태어나실 때 이미 그래요? 기체로 난 밝혀졌어요. 좀 전에 알았으니까. 아, 목성이 그랬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탐사선을 거기 떨어뜨려 본 적 있어요. 네. 바닥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내려갈 때 얼마나 환경이 바뀌나. 네. 그래서 얘를 떨어뜨렸는데 결국에 얘가 어딘가에 도달하는 거를 못 보고 교신이 끝났어요. 이게 그냥 계속 계속 기체. 내려간 거구나, 그냥 한마디로. 아마 쭉 내려가면 밑에 뭐 액체 헬륨이나 이런 표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구 같은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일단 표면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 목성이 기체로 돼 있다는 거 내가 앞으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볼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하면 저는 100명 중에 네. 4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설문조사 결과 예,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읽은 SF 소설 같은 데서 목성 가거든요. 네. 근데 목성이 되게 중력이 커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암석인 것처럼 표현이 됐었어요. 거기. 그렇죠. 예. 그래 네, 거기 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가 너무 힘든 그런 중력이 묘사가 커서. 예,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크니까. 그렇죠. 저런. 네. 그러면 옛날 거니까. 예. 네. 근데 그 시대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아니 그렇죠. 뭐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도 목성 이만하고 누가 그걸 기체라고. 아, 그러니까 고체로 만들었던데 모형을. 박물관이 잘못했네. 그죠? 솜사탕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 했어요. 고체로 만들어. 고체로 만들어 놨어. 제대로 구현하려면 그 기체로 해놔야 되는데. 페인트도 아주 잘 칠했더라고요. 네, 맞네, 그렇게. 맞네. 아, 그 네.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상식들조차 아직은 다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알리기 위한 노력도 또 우리 박사님 하고 계시죠? 아, 네. 뭐 그게 또 재미있잖아요. 음. 또 전혀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 들을 때 네. 누구나 다 어떤 영감과 시상이 떠오르는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예술하는 사람에게는 직업적인 도움이 되겠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만드는 요소니까 네네. 네, 너무 재밌죠. 우리 그런 박사님은 저 우주 관련된 어떤 본인의 나 이것만큼 내 진짜 죽기 전에 이루고 죽어야지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거 없어요. 내가 그랬지. 확실하고 단호하신 분이에요. 전혀 없구나. 아유, 이 우주 감히 저 아. 한 사람이 뭘 파악할 수 있겠어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소개시켜요. 나로가 쐈잖아요. 네. 쏠 때 거기 참여한 과학자들 이름을 그 우주선 표면에 새겨요. 오. 거기 이름 들어가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아, 뭐 약간 예, 비슷한 건데 이제 달에 보내는 관측기기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뭐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새길 수 있겠죠. 우리 이름도 새겨줘요. 아, 그거를 새기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후원을 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로켓 표면에다가 엄청 크게 쓸 수 있죠. 그치. 아. 네. 잘 됐네. 아니면 진짜 돈 많이 내면은 네. 정영진 이렇게 써가지고 영진호. 오, 배처럼. 괜찮다. 아, 괜찮다. 내 이름 새길 수 있어요? 그렇죠. 절에 이렇게 기와 하나에 내 이름 새기는 것처럼? 아, 그래요? 요즘에 우주가 민간 시장으로 좀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쵸. 올해 지금 미국이 달 착륙선 2대를 보냈는데 둘 다 민간 회사가 보낸 거예요. 아. 민간 회사가 보냈고 물론 이제 나사가 후원을 많이 네네네. 해줬고 네네. 나사가 기회를 줬는데 이게 뭐냐면 나사가 관측기기 몇 개를 달에다가 보내줘. 이렇게 보낼 회사 손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제 계약을 따는 방식인데 네네네네네. 이 회사가 계약을 딸 때 나사가 부탁하는 관측기기 말고 나머지 자기들이 능력이 되면 나머지 더 실을 수 있는데 돈 받고 실어도 돼요. 와. 그거를 나사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DHL도 한 박스 보내고 뭐 상징적이다고. 굉장히. 네네 거기에 이제 돈 내고 탑승하는 물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화물 서비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로켓에다가 이름을 새기시려면 조금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아, 그럼 같고 많이 들어요. 네, 만약에 조금 더 예산을 줄여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달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는 이미 하고 있다. 그럼 그 물건에다 너 이름을 써. 그렇죠. 자기 그럼 뭐 되잖아. 가족 아니,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 나로호 밤에 경계가 좀 허술한 틈을 타서 가서 쓰실 몰래 거예요? 이렇게 좀 드라이버로 이렇게 새기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구속되지 않나요? 걸리면? 증거 자료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네요. 그래요. 네. 이름 새기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인 거군요. 쉽진 않죠. 그리고 우주에 보내는 모든 물건은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엉뚱한 그런 거를 하기에는 이 무게당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요. 지금 달에 물건 보낼 수 있거든요. 그 서비스가 있는데 네. 시세를 말씀드리면 시세가 얼마인데요? 킬로그램당 30억 원 정도. 근데 이제 민간 회사니까 딜을 하면 돼요.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30억을 공동구매 해봤자 이게 뭐 고구마 2kg 같은 걸 내가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60억. 60억. 고구마 단가에 비해서 너무나 큰 비싼 근데 고구마가 이제 되는데 인류 최초로 네. 달에 고구마를 고구마를 보낸 사람이 되는 그렇지. 거죠. 그거는 조금 의미 있다. 해보세요. 아니 거기 좀 고구마 모형 유명하지 않나요? 고구마 유명해요? 아닌가? 그냥 고라서? 고라서? 역시 장민준 씨예요. 그쪽이 또 바닷바람 맞은 고구마 좀 유명할 거야. 아마. 네네네. 아니 뭐 고구마가 너무 비싸면 이제 고구마 줄기 같은 거 나물 해 먹으면 되니까. 고구마 네. 씨앗을 보낼 수 있죠. 씨앗 보낼 수도 있지.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렇지, 물건들 그렇지. 혹은 뭐 네. 누군가의 유골의 일부 이런 걸 보내 유해 그러니까 화장하고 남은 유해 일부 이런 거 보낼 수도 그러네요. 있고 네. 그런 조그만 거 일들이 보내면 되겠다. 이미 하고 있어서 음. 우리가 뭐 우주 얘기하면서 뭐 SF 같고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뭐 네, 이런 네. 시대가 올 줄 상상했겠습니까? 네. 우주 시대를 여는데 또 방위 사업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와 네. 또 방위 사업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의 우리의 지금 뭐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이 우주 기술에서 온 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사업청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방위 사업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 수많은 우주 산업에 완전히 선도 주도 국가는 현재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그 주도 국가, 선도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우리가 뭐 후발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뭐 7등 정도 하고 있는 훌륭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주 탐사 자체에 접근조차 못하는 나라들도 아직 많이 남아 훨씬 있고, 많죠. 네. 네, 우리의 눈높이 너무 높아요. 맞아요. 너무 성공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들만 계속 우러러보게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럼요. 또 이게 이제 우리는 우주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의 규모에서 생각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또 태양계의 규모, 지구와 달의 규모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국경이 아닌 국경을 맞댈 일이 많은 거예요. 우주에서도 보이지 않는 국경, 보이지 않는 접경을 건너야 될 때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균형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영토, 영해는 어쩌면 작을 수 있습니다만 우주 영토만큼은 결코 작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한테 아주 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아직. 네, 그래요. 오늘은 우리 심채경 박사님과 함께 우주 이야기 그리고 네. 우리의 방위사업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네. 우리 박사님이 앞으로도 저희를 좀 도와주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 미약하나마. 예, 너무 저 대전에서 오신다고 좀 불만의 목소리 좀 많이 내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오늘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 예. 이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종종 한 번씩 좀 이분 찾아주셨어요. 아시죠? 이분한테 웬만한 야지가 안 먹혀요. 워낙 멘탈이 뚫을 수가 없어. 네. 자, 그러면 우리 심채경 박사님과 이 정도로 오늘 네. 네. 마무리하고 하여튼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함께 즐거웠습니다. 네,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